원장님, 색소 침착이 왜 생기는 건가요? 색소 침착이라고 하는 거는 염증이 생긴 경우에 가장 많이 생깁니다. 뭐 카레베인 상처가 났을 때에도 여드름이 났을 때에도 일단 염증 반응이 우선이 되고 나서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찰이나 물리적 자극이 오는 경우에도 색소 침착이 잘 생깁니다. 생활 습관 안에서 색소 염증이 생기는 거는 그렇게 뭐 생활 습관이랑은 크게 연관이 없으실 것 같고, 마찰이 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경우에 색소 침착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스키니진 입으시는 분들이나 꽉 끼는 바지 입으시는 분들 보시면은 허벅지 라인이나 벨트 라인에 색소 침착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꽉 끼는 옷이나 마찰이 계속 되게 하는 생활 습관에 의해서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고요. 색소를 빡빡한다고 색소 침착이 남을 정도가 되시지는 않는데, 간혹 목욕탕에서 1시간 정도 불리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때를 민다 혹은 얼굴을 많이 문지른다 그러시면은 색소 침착이 남으실 수가 있고요. 비누를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 비누가 염기성이나 중성인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우리 몸의 표피의 pH는 보통 4에서 5 사이거든요. 그런 피부에 염기성인 물질이 닿았을 때 중화되면서 피부 장벽이 깨지거든요. 그 상황에서 피부를 또 문지른다. 그것도 색소 침착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색소 침착이 잘 생긴 맞습니다. 보통은 피부색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부색이 하얀 백인들은 색소 침착이 잘 안 나는 편입니다. 멜라닌 세포의 활성도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피부가 밝은 분들보다 피부가 어두운 분들이 염증이나 마찰에 의해서 색소 침착이 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분명히 유전적인 성향의 영향도 있거든요. 부모님이 색소 침착이 많이 남으시는 스타일이다. 여드름이 났을 때 이런 자국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이러면은 보통은 색소 침착이 조금 더 생길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가 잘 되는 피부하고 그렇지 이거를 구분하는 게 사실 피부과에서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거는 정확한 진단명을 아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기미인지 오타모반인지 잡티인지 주근깨인지도 모르는데 치료를 하면은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 사람을 치료했을 때 어떻게 좋아질 것인가를 예측하는 거는 정확한 진단부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표피에 생기는 그런 질환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치료가 조금 쉬운 편이고요. 체세포 변이가 일어난 혹은 유전자적인 원인에 의한 카페오레 모반이라든지 데커 모반이라든지 혹은 신경섬유종증에 동반되는 그런 유전적으로 색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에 의해서 톡기미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 얼굴에는 색소가 잘 보이지 않는데 기저에 색소가 이렇게 안에 깔려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치료가 조금 더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바르는 기미약이라고 있잖아요. 바르는 기미약이 발라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들부터 레티노이드, 스테로이드 성분도 포함되어 있는 게 바르는 기미약인데요. 기미라고 하는 거는 표재성, 표피성, 진피성, 혼합성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위치에 따라서도 다양한 기미의 종류가 있는데 그런 다양한 기미에 똑같이 기미약을 바른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원장님께서 색소 치료하시면 글쎄요, 없는 것 같은데요. 모두 치료가 잘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색소 치료를 하면서 환자분들께서 만족을 못 하셨던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치료하면서 되게 어렵다고 느꼈던 케이스는 그 유전형의 변이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케이스입니다. 얼굴 전체적으로 색소가 있으신데 그냥 색소가 있으신 게 아니고 카페오레 모반이 전반적으로 생기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럼 카페오레 모반이 생긴 분들은 그쪽 부위에 그냥 색소만 증가가 된 게 아니고 생긴 부위에 모든 세포에 체세포 변이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양도 차원이 다르고요. 사이토카인들도 기존 정상인에 비해서 수없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면서 굉장히 진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유전자적 변이가 있는 색소 환자분의 경우에는 치료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색소 치료를 고민하는 분이 병원 이 색소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를 알고 있는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 말은 이 색소가 뭔지를 아는 사람한테 진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 진단명을 정확히 말해줄 수 있는 의사한테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새 하도 클리닉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공장형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색소 치료 하러 왔어요 이러면 그냥 의사쌤만 보고 그냥 실장님 10번 아니면 20번 이상 해야 좋아져요 이 말을 들은 다음에 그냥 레이저 하러 침대에 누워서야 의사 선생님들을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물론 그렇게 해서 얻어 걸려서 치료가 잘 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좋은 결과가 안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어떤 색소 진단명인지 말을 해줄 수 있는 의사와 만나고 치료를 하느냐, 그리고 이게 내가 지금 보이는 색소 이외에도 얼마나 더 많은 깊이 있는 색소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치료를 하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